자, 수학 나형입니다. 모의고사에서 3등급 후반, 4등급, 5등급 초반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교과서 수준의 개념만 가지고도 4점짜리 문제가 쉽게 느껴질 수 있도록 분석하는 훈련을 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4월 수학 나형 모의고사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이 직선 위에 있답니다.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점근선 구하라는 얘기죠. 자, x는 분모가 0이 되는 점, y 값은 자,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극한값입니다. 유리함수에서 굳이 모양을 바꾸지 않고서도 점근선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점을 찾아서 직선 위에 대입해서 a 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간단한 집합 내용입니다. 전체 50명이고요. 그 다음에 두 집단 A에 대해서 28명, B가 아닌 거 10명,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의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집합에서의 집합의 두 집합의 교집합의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최대 최소가 되는 상황을 잘 연출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6번 되겠습니다. 자, 조건은 무한급수고요. 풀어야 될 건 무한수열입니다. 자, 무한급수와 무한수열의 관계죠. 무한급수가 수렴할 때 그 무한급수를 나타내는 일반형의 무한수열은 0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한급수와 무한수열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6번에 무한급수 바로 앞에 있는 전체 일반형 그게 무한대로 가면 0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극한값을 주고 극한값을 해결하라는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자,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미지수 두 개가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 여차하면 대입해서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고요. 자, 하나는 루트가 있는데 자연수고요. 하나는 세제곱권인데 유리수랍니다. 대입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자연수가 되려면 루트 없어야 돼야 되고 유리수가 되려면 분모 문제도 세제곱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루트는 3분의 1제곱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물론 루트도 2분의 1제곱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수식의 문제가 아니라 자, 투자인수 AB에 대해서 뭔가 잘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나서 문제를 보시면 문제를 푸는 길이 보일 겁니다. 자, 18번 무한 등비급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도형, 자, 문제 도형을 보시면 여기서는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은 정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테두리 도형의 비례관계에 있는 세 번째 도형은 양쪽 끝에 있는 작은 두 번째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면적도 계속 비례관계를 이루지만 개수도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까지 감안해서 공비를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첫째 항은 정삼각형의 면적 공식 정도는 기억하자. 4분의 루트 3의 a제곱 한 변의 길이의 제곱 곱하기 4분의 루트 3이에요. 자, 모르면 직접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항 구하는 건 어렵지 않고 한 변의 길이도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뭐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사각형의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사각형과 두 번째 정사각형의 길이 관계의 제곱을 통해서 면적의 공비를 찾으신 다음에 개수의 변화까지 감안해서 공비 찾으시고요. 첫째 항 찾으신 다음에 1-r분의 a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기본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실수하지 말고 잘해서 꼭 맞기를 바랍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조건들 나와 있고요. 참여 명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명제에서 기억해야 될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본적인 거 세 가지. 첫 번째, P이면 Q가 참일 조건. 두 번째,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세 번째, 대우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항상 머릿속에 지워지면 안 됩니다. 자, 19번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이 조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 조건의 원소들이 두 개의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PQR처럼 두 개의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는 자, 점들의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점들입니다. 그래서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래프에서 어떤 특정한 점들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 같은 경우도 원 안에 있는, 원 내부에 있는 점들이고요. Q도 X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있고 Y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점들입니다. 그 점들을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R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지수 두 개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점들입니다. 등호로만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걸 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자, 19번처럼 부등식 관계로 되어 있으면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를 그 과정을 소술해서 중간에 빈칸을 채워라 이런 뜻이고요. 자, 경우의 수 문제인데 전체 경우의 수 나와 있고요. 첫 번째는 전체 경우의 수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자, 구하라는 눈의 수의 곱이 8 이상의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홀수인 경우의 수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봤더니 2, 4, 6인 경우의 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흐름상 어떤 경우의 수를 6건으로 푸는구나. 그죠? 여집합의 개념으로 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하나는 6건이고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가하나를 뺀 건 다의 경우다.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경우의 수를 찾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정리한 다음에 하나씩 경우의 수를 찾아서 가나다를 찾기 바랍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fx 주어져 있고요.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랍니다. 자, fx가 주어져 있는데 x값에 따라서 정의값에 따라서 함수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fx를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x가 4보다 적을 때는 자, 무리함수 그리시면 되고요.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차 함수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차 함수가 미지수 a가 있는 거죠. 이 2차 함수도 무리함수를 그려놓고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평행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평행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행이동을 잘해서 fx가 1대응이 되도록 하는 a값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프로서 해석을 잘 하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미지수가 있다고 해서 그 그래프를 해석하는데 등한시하면 안 돼요. 26번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처럼 이렇게 평행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평행이동으로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해석하기가 편해요. 자, 27번 보겠습니다. 자, 시그마가 주어져 있고요. 그 시그마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A20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AN이랑 뭐 일반항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그마 앞에 있는 값 있죠? 시그마 바로 앞에 있는 EK-1 곱하기 AK가 그게 이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그 일반항을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항 EK-1에 AK의 합이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4n-1이라는 뜻입니다.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SN은 AN의 일반항이 아니에요. 아니 AN의 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앞에 있는 거에 앞에 있는 EK-1의 AK 그거에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SN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SN에서 SN-1을 빼서 EK-1의 AK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AK가 일반항이 아니고 EK-1 곱하기 AK가 일반항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SN에서 SN-를 빼면 EK-1 곱하기 AK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K에다 20 집어넣으면 A20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리함수 주어져 있고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무리함수, 유리함수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그 함수들이 주어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어떤 도형의 넓이, 주로 삼각형, 정사각형, 뭐 사다리꼴 이 정도 나오겠죠. 그런 넓이 또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들은 그 도형과 선분을 나타내는 좌표, 그 점들의 좌표를 구하시면 문제는 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28번도 그런 개념으로 봐서 사다리꼴을 나타내는 A, B, Qn, Pn의 좌표를 다 표현하시면 어렵지 않게 SN을 구할 수 있어서 극한값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도형이 나와 있고요. 삼각형 AB에서 P점이 움직인답니다. 그럴 때 그 P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과 삼각형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fx라고 놓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까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점 P가 움직이고 있답니다. 그럼 움직이면 돼요. 어디에서? A에서 B 사이에 계속 움직입니다. 근데 계속 움직이면서 또 무엇이 바뀌는가 봤더니 원이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점 P에 따라서 원을 움직여 보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요.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삼각형 ABC 세 변과 만나고 만나지 않고의 과정이 생길 수 있겠다. 어디에서 변화가 생기겠다라는 것들을 감안해 가면서 점들 계속 움직여 보시면 됩니다. 시간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움직여 보시면 fx를 구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도형 문제 점이 움직인다는 관점에서 점을 직접 움직여 봐야 됩니다.